네, 안녕하십니까. 유한타 이진엽입니다. 지금부터는 파트 2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파트 2에서는 각 앞서 얘기한 소비가 증가를 하는 방향성에 있어서 유통업체가 어떻게 수혜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확인하셨듯이 이자 비용이 감소한다라고 하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식료품과 사치제에 대한 소비가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사치제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 납득하고 예상하셨을 수 있겠지만 필수제인 식료품에 대한 소비 증가는 다소 의외의 결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식료품이 아무래도 필수제이다 보니까 이게 양적으로 소비가 증가한다라기보다는 질적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존에 포도를 사 먹으시던 분이 이제 샤인머스켓을 사 먹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유통업종에 있어서 객단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연령별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식료품 같은 경우에는 4, 50대 60대 이상에서 크게 반응을 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사치제라고 할 수 있는 의류 및 신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 연령층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확인해 봤을 때 아무래도 식료품 같은 경우에는 4, 50대 이상의 소비가 많은 대형마트 쪽에서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부분들 전 연령층에서 사치제는 아무래도 백화점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소비의 질적 개선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백화점으로 귀결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타 업체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사치제나 고급 식료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백화점의 매출 증가가 예상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러한 흐름에 있어서 기존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던 상황들, 백화점의 매출이 이렇게 객단가는 높아지는 방향성, 다만 이게 객단가가 높아지다 보면 구매 건수는 자연스럽게 둔화되는 방향성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명품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명품의 매출이 가팔라지는 트렌드는 사치제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계속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문제는 성장의 폭입니다. 아시다시피 명품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이 일반 상품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사치제 중심으로 매출이 소비가 증가한다라고 하면 명품 브랜드의 매출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이런 부분들은 결국 상품 믹스의 악화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현대백화점이라는 사업자거든요. 현대백화점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로우싱글 수준으로 기준점이 성장을 했는데 명품 중심의 성장 때문에 믹스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감익이 지속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만약에 지금 가장 아웃퍼폼하고 있는 신세계 백화점조차도 지금 되게 성장의 베이스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탑라인 베이스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얘가 이렇게 조금 꺾여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역설적으로 신세계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이유가 딴 사업자보다 명품 비중이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다. 30% 수준까지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웃퍼포머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얘가 이렇게 둔화가 된다라고 하면 이 명품 매출 비중이 높고 여기에 성장성이 높을 사업자인 신세계백화점의 역설적으로 반대로 얘기해 보면 얘들의 마진율은 더 빨리 다른 사업자들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얘들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성장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감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장의 폭 자체가 어느 정도가 될 거냐를 계속 트래킹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치제가 나왔다라는 거, 소비의 질적 개선이 나온다라는 거 긍정적이지만 백화점 사업자 입장에서는 다소간 부담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인 믹스가 개선되면서 건전한 성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점포별 매출 성장률, 제가 서울권 점포별 매출 성장률 같이 갖고 왔는데 이 점포들의 특징은 대형 점포이고요. 그리고 명품이 다들 들어가 있는 점포입니다. 얘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반면에 현대미아점이나 롯데 강남점, 특히 롯데 강남점, 강남에 있고 한티역에 있는 이 점포인데 명품이 없다 보니까 역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형점이고요. 그래서 결국 이 얘기인 즉슨, 그리고 성장의 동력이 지금 백화점 같은 경우에 명품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명품 브랜드의 콧대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장기적으로는 백화점의 바잉 파워 측면에서 명품은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백화점들은 이런 명품들을 계속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 명품의 콧대는 점점 높아지고 얘들이 원하는 건 점점 많아지고, 장기적으로는 백화점의 마진율은 명품에 있어서 마진율은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건전한 성장을 할 필요가 있고, 전반적인 전 카테고리, 명품 외의 나머지 카테고리도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지는 게 백화점으로서는 베스트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현재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군데 더 업태가 있습니다.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형 마트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식료품의 소비 질적에서는 대형 마트의 매출 객단가 상승을 지지할 수 있을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형마트의 매출 증감률을 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지금 구매 건수와 구매 단가를 제가 그려놨는데, 사실 구매 건수가 이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했었던 거죠. 근데 이게 결국 쿠팡이라고 하는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드라이브 사업을 시작하면서 얘들이 이렇게 하락세를 걷기 시작했는데, 이게 베이스가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쿠팡이라는 사업자가 최근에 수익성 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턴어라운드, 구매 건수 같은 경우에는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다만 과거 트렌드를 한번 봐주시면 여기가 항상 로우 싱글 정도로 역성장을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쿠팡이라는 사업자가 아무리 성장성이 둔화되고 수익성 위주의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하더라도 대형마트라는 부분이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좋은 플랫폼은 지금 현재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로우 싱글 정도의 객수 둔화는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다만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얘들한테. 이거 보시면 지금까지 꾸준히 방어를 해주었던 구매 단가가, 객단가가 이렇게 둔화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객단가 둔화 역시도 문제가 되었었던 건데, 이 객단가 둔화가 나타났던 가장 큰 이유가 신선식품 물가가 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얘들이 사실 디플레이션이란 얘기가 많은데, 이때는 작년을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날씨가 워낙 좋았습니다. 추석 전에는 태풍도 없었고 장마도 그렇게 길지 않았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날씨도 그렇게 춥지 않았기 때문에 작황이 너무 좋아서 신선식품의 물가가 뚝 떨어져 버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얘가 이렇게 둔화가 됐던 거죠. 그럼 얘가 이렇게 이 베이스를 타고 턴어라운드를 하기 시작하면 객단가 같은 경우에는 로우 싱글 정도로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의 질적 개선도 결국 이 객단가를 높여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얘를 한 단계 더 레벨업을 시켜줄 수 있는, 얘의 상승을 지지하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돼서 기존전 성장률은 올해부터 반등하는 그림이 조금 만들어지면서 플랫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형마트의 기존점이 만약에 반등을 한다라면 어떻게 될까라는 건데,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할인점 사업자인 월마트와 타겟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대형마트 3사의 주가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2017년 이후로 타겟의 주가는 170%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월마트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나타나고요. 반면 크로거는 주가가 영 시원치 못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날까라는 거고, 얘들 같은 경우 일단은 얘들의 주가를 드리븐한 게 실적이냐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OP단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올해는 타겟 같은 경우 한 15% 정도 증액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100% 넘게 튀었는데 증액이 15% 정도 나타났다라는 것은 사실 실적만 가지고 주가가 튀었다라고 보기엔 어렵다라는 거고요. 월마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오히려 감익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튀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실적이 주가를 끌어올린 게 아니라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이 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왜 리레이팅이 되었냐라고 하면 답은 기존점 성장률에 있습니다. 월마트나 타겟 같은 경우 2017년 이후에 기존점 성장률이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반면에 아까 크로고 주가 부진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들 주가 최근에 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는 기존점 성장률이 유의미한 변화를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서야 얘가 조금씩 반등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반등을 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월마트나 타겟 그리고 크로고의 주가는 기존전 성장률을 그대로 따라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왜 기존전 성장률이 주가를 좌우했냐라고 하면, 기존전 성장률은 사업자가 성장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사업자의 성장을 했다라는 것은 유통업체로서, 특히 직매입을 하는 마트로서는 바잉 파워와 연결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자가 성장을 해야지만 바잉 파워가 올라간다라는 거고요. 이 바잉 파워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결국 GP 마진이 개선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GP 마진 개선치에 대한 전망치가 멀티플 리레이팅으로 미리 다 땡겨와서 멀티플 리레이팅으로 나타났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면, 그러면 월마트나 타겟은 어떻게 기존점이 성장을 했냐라고 봐주시면,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프라인 영역, 회색으로 제가 칠해놓은 오프라인 영역은 그렇게 유의미하게 변화가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물론 조금씩 개선이 되었지만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이커머스 부분이 유의미하게 실적의 개선이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이 조금 개선되고 온라인이 왕창 개선됐던 모습이 월마트입니다. 그리고 타겟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프라인은 되게 크게 역성장을 했는데 이걸 충분히 온라인이 메이크업을 못 해주고 있다가 오프라인이 어느 정도 개선세가 나타난 부분이 있고, 거기다가 온라인이 애드업을 의미 있게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이 됐다라는 거고, 그러면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 소비가 개선이 됐습니다. 미국 소비 시장이 개선이 되었으니까 이런 부분들 나타난 거고요. 추가적으로 얘들이 잘 못하고 있던 영역인 온라인 영역, 이커머스 영역도 반등이 나타났기 때문에 30-40%씩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점 성장률이 큰 폭으로 반등을 이뤄냈고 반전을 이뤄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업자 이마트 예를 들어볼게요. 이마트에 대해서 제가 미국 할인점처럼 할인점과 쓱닷컴 이커머스, 할인점과 이커머스에 얘는 이마트몰만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정을 해봤을 때 사실 타겟이랑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기존점 성장률이 이렇게 반등을 하는 상황에 있는 거고, 지금이 딱 이 국면에 있는 거거든요. 국면 전환의 시점. 그러면 월마트나 타겟처럼 유의미한 실적 전환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게 각 부분의 기여도를 조금 봐주시면 얘들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왕창 못했던 부분이 이렇게 개선이 돼서 플랫 정도를 찍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쓱닷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의미하게 성과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5% 정도 성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 시장을 계속 언더퍼폼한 상황이었고요. 유의미하게 시장에서 기대했던 만큼 나오지 못했던 상황이에요. 근데 4분기부터 이게 20% 후반대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을 계속 아웃퍼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12월 20일 날 네오3라고 하는 물류센터가 추가로 가동이 돼요. 이 네오 물류센터라고 하는 게 붙으면서 배송 캐파가, 이마트가 사실 배송 캐파에 되게 한정이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이 배송 캐파가 50% 증가하는 모양새가 나타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4분기에도 20%대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20%대 성장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할인점이 개선이 되고 이커머스가 붙게 되면서 전반적인 이마트라는 사업자의 바잉 파워가 높아지는, 기존적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바잉 파워 높아지고, 그러면 바잉 파워 높아지면서 GP가 개선되고, GP가 개선되는 것을 미래로 땡겨오니까 밸류에이션이 회복이 돼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사업자들 생각해 보면 사실 월마트랑 타겟 같은 경우 지금 공이 PER 밸류에이션 25배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마트 같은 경우 지금 한 13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타겟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똑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마트 이 소비 질적 개선세 때문에 기존적인 반등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만한 조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측면에서 이자 비용이 아닌 금리와 전반적인 소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금리 수준과 늘어나는 거 봤을 때 그냥 이자 비용과 사실 비슷했어요. 근데 조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것들은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나중에 표를 조금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 특히 저축금리가 낮아지면 전업태에서 가전제품에 대한 판매가 증가합니다. 이 얘기인즉슨 뭐냐라고 하면 원래 뭐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같은 걸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굳이 만약에 만기가 돌아왔다라고 했을 때 새 상품으로 롤오버를 하는 게 아니라, 새 상품에 가입하는 게 아니라 이 돈 중에 일부를 써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전제품 아니면 승용차 같은 거에 대한 소비가 증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증가할 수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이 딱 가전에 대한 금리가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하이마트라는 사업자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경쟁이 되게 심화되고 있어요. 최근에 LG 가전들이 되게 잘 팔리고 있다 보니까 그냥 LG 베스트샵으로 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백화점도 잘 맞춰주다 보니까 신혼 같은 거 하실 때 백화점으로 많이 가전하러 가실 거예요. 그리고 최근 또 한 가지 더, 이커머스가 또 가전에 되게 얘가 성장을 이커머스 쪽에 포커싱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쟁이 심화되는 것도 있는데 사실 이게 가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렇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이 굉장히 하이마트로서는 부담이 됐던 거죠. 사실 뭐 이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산업 성장이 이 정도로 전방 수요가 좋아가지고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경쟁이 심화돼서 한 하이마트는 이 정도로 성장했다라고 하면 뭐 나쁜 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 전방 수요 자체가 부진했던 게 하이마트한테 가장 안 좋았던 이슈인 건데, 이렇게 금리가 인하되면서 얘가 올라올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한 가지 반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7월 24일 날 도쿄올림픽이 개최가 되는데요. 사실 이런 스포츠 이벤트 때 TV 제조 사업자들은 TV에 대해서 대규모 프로모션을 거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는 막 13%, 14%씩 빠지던 가전이 반등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치를 보았을 때 소치나 브라질 때는 얘가 성장을 했고 리우 때는 좀 못했네요. 근데 평창 때는 사실 삼성이라는 사업자가 프로모션을 적극적으로 안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10%대에서 한 자릿대 감소폭으로 줄어들었다라는 측면, 그리고 러시아 올림픽 때는 20% 넘게 성장을 했다라는 측면이 과거 사례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7월 달에 도쿄올림픽 또 사실 TV의 매출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그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롯데하이마트가 이커머스에 도전을 또 받고 있다 보니까 이커머스로 되게 많이 팔고 있어서 마진율이 조금 훼손되는 그림이 있는데, 특히 1분기에 많은 마진율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도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이 최소한 메이크업이 돼서 올해 1분기에는 이렇게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거든요. 이만큼. 그런 측면을 기대해 봤을 때 올해 상반기까지, 사실 뭐 업태가 그렇게 구조적으로 성장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반기까지는 주가가 조금
되돌림되고 턴어라운드가 나오는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유통업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